안녕하세요. 옵션명가입니다. 오늘 8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5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영상에서 바닥은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남겨드렸고요. 자, 금요일 날 하루 더 확인하면 좋겠다. 금요일 날 하루 더 확인했더니 일단은 지수 최저점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지수를 최저점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 하나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역시 금요일에도 풋옵션의 고가가 붕괴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에 확인된 바로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턴은 언제쯤 나올 것이냐? 다음 주 흐름 보면 답이 나오겠죠. 현재 수급으로는 여전히 그 선물에 대한 그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도량이 지금 멈추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에 1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보면 매도량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 3거래이면 5천억, 6천억을 매도했는데 지금은 매도량이 급감하고 있다. 자, 여기 과거에 보시면은 7월 말경에는 하루에 1조 3천억, 9천억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매도를 하였지만 최근 들어서 매도량이 줄어들고 있다. 하방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부분이 긍정적인 것 하나고, 그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선물 부분 현재 3분기 내내 지금 5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8월 한 달 새만으로도 3조가 넘는데요. 자, 한 달 월간 단위로 3조 물량이면 정확히 3조 4천억인데 3조 4천억 물량이면은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예요. 그만큼 저도 보기 드문 매도량이고요. 자, 외인들은 왜 이런 그 포지션을 잡게 되는지, 지금 현재 뭐 중국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국제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좋지 않고, 지금 미국은 나홀로 좋아요. 미국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국내 증시는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조정하고 있어. 자, 이게 국내 증시, 국내의 경제의 현실이에요. 증시의 현실이 아니라 경제를 반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윤 정부가 그만큼 나라 살림을,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지금 1년 6개월이 다 돼, 1년이 넘어가는데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와 평등, 윤석열은 자유만 강조하잖아요. 평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3균 정책, 자, 세 가지의 평등까지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건국 인형으로 삼고 있는데, 윤 정부는 또는 보수정당은 평등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자유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냐?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자유일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에 대한 자유일 것입니다. 서민들의 자유와 서민들의 인권과 서민들의 평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정부예요. 보수단체가 그래요. 보수라는 게 뭐죠? 과거하고 바뀌기 싫어. 예전부터 그대로 해왔어. 언제부터? 일제시대부터 그대로 해왔어. 친일해왔고, 그리고 가진 자들의 권력 끼리끼리 해먹는 거 해왔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바뀌고 싶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안보파리 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선동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국내 증시의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수급 분석을 하고, 그리고 방향 분석을 하고, 외인과 기관들의 포지션 분석을 하면서 그 방향을 맞춰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션 명가가 8월
8월 1일 2일에 콜을 추가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봤습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고 바로 하방비로 전환했고 그 하루 정도면은 분석이 끝나야 돼요. 8월 2일부터는 반등하면 푸시다. 반등하면 푸시다. 계속 풋 관점으로 풋은 길게 콜은 짧게 관점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서 목요일부터는 바닥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분봉상으로 보자면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횡보해주고 있어요. 한 2거래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3거래일쯤에는 방향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위로 나타날 것이냐 아래로 나타날 것이냐 그것 또한 옵션 명가만 믿지 말고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채널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어떠한 참고용도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제 영상 자체는 복귀 위주로의 영상이고 제 교육생들을 위한 영상인 거예요. 그 외의 구독자분들은 알아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책임 하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보조지표까지 활용하자면 지금 RSI 상대 강도 에너지 지수가 침체 구간이었지만 비슷한 위치에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RSI는 저점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즉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 두 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0 풋옵션 352를 기준 잡았죠. 풋옵션 352가 25포인트를 다시 올라오는지 붕괴되는지 못 잡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보자. 이 거래일째 못 잡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을 보자면은 350 라인 같은 경우는 350 라인은 22.80이라는 목표가가 있었고요. 그 목표가를 목요일과 금요일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 이틀간에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풋옵션의 시세는 여기까지다. 콜이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옵션 명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또한 이 풋옵션이 바로 죽을 것이냐 콜옵션이 바로 상승할 것이냐를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겠죠. 시장의 이치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콜옵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에 매물대에 저항이 있겠고요. 또 내려오는 풋옵션의 중간쯤에서 어떻게 만날 겁니다. 만나서 서로 그 가격들을 잡느냐 못하느냐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콜이 완전히 잡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교차 실패한다면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저점과 풋옵션의 고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거고요. 거기서 재차 공략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라 하더라도 그 구간은 일단은 먹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미리 판단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월요일날 딱 시작하는 그 라인에 맞춰서 기준가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목요일에 일부 콜옵션과 매수 포지션을 오버를 했습니다. 물론 다 차익 실현을 해 갖고 왔기 때문에 비중은 적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갭다운이 나왔을 때 다시 제자리에 오게 됩니다. 제자리에 오게 되죠.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손실을 적게 보려면 수익 중에 여기서 매수한 옵션을 가져가야만이 갭다운이 나오더라도 손실이 없어요.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날의 수익을 다 챙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빼고 봐도 됩니다. 손절하고 봐도 돼요. 그리고 손절하고 일단은 저는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자, 시가 자꾸 못 올라오면 콜, 일단 콜이랑 매수 포지션 뺐다가 다시 시장 분석해서 다시 접근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자, 풋이 콜의 1차 고가에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다시 풋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전환하자 라고 했지만은 바로 포지션을 치우자, 포지션 치우고 관망하다가 바로 9시 4분 9시 6분에 자, 콜로 보자, 교차가 완성되었다, 콜. 그래서 자, 시가 올라타기도 전에 콜에 다시 재진입을 해서 자, 이 상승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준점으로 봤을 때 본월물 투자를 했다면 본월물 투자 뭐 3호 좀 적당하겠네요, 그죠? 또는 337. 자, 우리가 시가 전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뭐 한 50% 정도 거뜬하게 나왔네요. 50%. 그리고 저와 같이 몇몇 분들은 자, 위클리 옵션을 같이 하셨을 테고요. 자, 위클리 옵션 목표가가 얼마였죠? 1.39였죠? 1.39. 자, 그리고 우리가 진입했던 라인과 자, 수익률은 목표가까지 157%, 그리고 최고가까지 200%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39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죠. 1.39 라인까지 올라가는 중에도 우리는 자, 나눠서 항상 분할 매도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넘어가면 자, 본월물에서는 여기가 1차였고요. 자, 2차 가는 중이었어요. 2차. 자, 2차 가는 중이고, 자, 2차 가는 중에도 분할 매도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사실, 자, 종가는 저항이 있으니 꺾여질 것이다. 그래서 분할 매도 해나가라. 그리고 다시 잡을 때는 어디서 잡아라? 자, 시가에서 잡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옵션의 시가가, 위클리 옵션은 이미 시가가 한참 분기하고 남아요. 자, 위클리 옵션은 시가가 0.67인데 저가 0.52, 0.48까지 빠져요. 그래서 위클리를 이런 만기가 가까운 옵션을 기준 잡으시면 곤란하고요. 자, 선물로 기준을 잡으라고 제가 지시 드렸고요. 정확하게 시가 라인까지 왔다가 바로 찍고 다시 재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 재매수가 있었죠. 재매수가 있었고, 또 이 부분에도 괜찮은 수익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자, 오버하실 분들은 자, 수익을 챙겨 놓고 소량으로 오버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톡방에서는 아침 인사 때부터 보자면은 자, 항상 그 새로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한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5분 10분 안에 시장이 딱 열리면 5분 10분 안에 시장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콜장인지 풋장인지 횡보장인지 원웨이장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 횡보장과 원웨이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교육생들한테. 그죠? 자, 그리고 오버된 물량이 있는 것은 시가가 분기할 때 뺐다가 다시 봐라 라는 거예요. 뺐다가 무포지션 상으로 우리가 콜을 오버했으면 얘가 바로 갭상승이나 바로 상승 출발을 해줘야 이득일 텐데, 바로 갭다운 나왔으니 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단 어디서 빼야 된다고요? 이 시가를 자꾸 올라타주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괜찮아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하지만 시가가 붕괴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뺐다가 손실 키우지 마시고 뺐다가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보다 뺐던 가격보다 더 낮은 단가로 진입해서 자, 위클리 콜에서도 정말 괜찮은 수익이 나왔고요.
분할물에서도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8시 58분. 자, 포지션 전환. 자, 푸 쪽으로 살짝 보다가 9시 04분 포지션 빼라. 정리하고 관망해라. 그리고 지수 저가 지킨다. 양옵션 교차. 9시 6분, 9시 7분 콜 목표가 확인. 콜로 봐라. 콜. 자, 한선님 5.14 330. 자, 그리고 풋옵션 붕괴됐다. 이 거래를 확인되었다. 자, 변곡이 확인되었다. 두 번 확인되면서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9시 4분 6분 자, 시가 붕괴되면 콜 빼라고 했어요. 롱 포지션 뺐다가 다시 보라고 했어요. 자, 9시 3분 6분 자, 콜로 보자. 푸트 청산하고 콜로 보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가 아래부터 콜을 잡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것도 드리죠. 시가와 종가. 자, 이거. 자, 위에서는 매도, 아래에서는 매수가 있다. 종가에서는 매도가 있고요. 자, 시가에서 하단 시가에서는 매수가 있다. 자, 하단 시가 부분 매수, 종가 부분 매도. 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금요일장에 진행을 했더라면, 자, 선물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시가 매수고요. 그 전부터 매수였고요. 옵션의 교차 원리에서 자, 그리고 1차 라인이 여기였고요. 그리고 2차 가는 도중이었지만은 선물 종가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 2차부터는 분할 매도다 라는 거고, 자, 매수는 시가 부분에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분에서 다시 매수. 자, 그래서 자, 월요일장 월요일날에 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또 흥미진진합니다. 자, 월요일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든 일단은 시가의 위치가 중요하겠고요. 시가의 위치가 종가 대비 아래에서 출발할 것이냐, 위에서 출발할 것이냐, 또는 많이 하락할 것이냐, 또는 살짝 밀렸다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많이 올렸다가 하락할 것이냐, 여러 가지 패턴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준 잡고 투자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 날의 종가 분석을 이미 이제 교육생들과 옵션 명가는 다 해둔 상태고요. 어디쯤에서 만기 종가가 위치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또한 위클리 옵션은 만기 당일에 오전 수급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수급까지 10시 11시 사이에 만기 그 수급까지 같이 하셔야 신뢰도 높게 만기 종가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만기 종가가 분석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옵션을, 콜 옵션을 행사시킬 것인지, 풋 옵션을 행사시킬 것인지, 행사가는 어떤 행사가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전하게 확인된 안전한 종목을 행사까지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지지부진한 횡보하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청산을 해서 일찍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월요일날 위클리 옵션이 생겨남으로써 재미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재밌다라는 거, 먹을 자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속에서, 이런 큰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간 속에서 제대로 된 타점 진입 기준과 청산 기준을 모른다면 헤매는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옵션면가 8월 말까지 8월 31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심화 과정은 50만 원 할인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신청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한철님 심화 과정이고요. 그리고 한선님 신청하셨고 오늘 교육하셨죠. 그리고 재현님도 심화 과정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1차 교육과정 9월 이후로는 10월까지는 제가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청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8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